불교TV 열린마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현수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고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해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준 분 또한 부처님이셨죠. 부처님은 이렇게 모든 중생을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대하셨는데요. 여기서 바로 불교 복지가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리이타의 보살 정신을 현대의 복지 시스템과 결합한 불교 복지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린마당 이 시간에는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이신 원경 스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사회복지재단이 불교 복지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로 이제 취임을 하신 지 석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먼저 취임 소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어렸을 적부터 관음 기도를 많이 해왔더랬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불보살님께서 관음보살님의 구고군한 자비를 실천하라고 시절인연의 소임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근자에는 관음주력을 더 많이 하고 지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스님. 예. 제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살펴봤더니요. 시설 설치 운영 사업에서부터 또 시설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양성, 또 소외이웃 지원이라든지 정말 열 손가락에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가운데에서 현재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은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요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올해는 저소득층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올해는 고령화와 청년 실업률 증가 등의 사회적 현황을 반영해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서 지원 조건 및 지원 완화를 통해 좀 더 넓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교육 같은 이런 사업들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스님? 현재 이제 선정하고 우리 재단에서 소상공인들 많은 면담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원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해외 구호 사업으로 나우스 어린이 아동 보건센터 건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불행하게도 나우스에서는 1000명에 98명이라는 아이들이 네. 사망률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 10명에 1명꼴인데,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불우한 아동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아동 보건센터를 건립하는 게 하나의 원력이죠. 네, 그렇군요. 예. 네. 또 보니까 제13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철야 정진이 이제 다가오는 4월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이제 난치병 어린이 돕기 이제 이런 행사가 시작이 된 지가 엊그제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벌써 이렇게 13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도 좀 간략간략하게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3000배하기 운동이 2001년부터 시작하여서 총 5억 1천만 원이라는 치료비를 조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00여 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성과를 이룩했죠. 네, 네. 그래서 이 3000배 운동은 해가 거듭할수록 예.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고 많은 사찰에서 단체 참여가 있으며 또 제방 교구본사, 조계사, 선운사, 네. 직지사, 고운사 여러 본사에서 봉선사 등 여러 본사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단체로 이렇게 오셔서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3,000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무연 대비심으로 절을 한다고 하는 마음, 이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내년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불교 박람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터치식 기부 단말기로 눈길을 끄셨어요, 스님.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부하는 것도 저희가 자판기 활용하는 것처럼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건가 봐요. 예, 얼마 전에 불교 박람회에서 저희 재단에서 신용카드 기부 단말기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네. 후원에 동참하고 싶어도 당장 현금이 없거나 네. 내지는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망설이는 분이 적지 않게 많거든요. 네, 네. 대중적 지불 방법으로 자리 잡은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아. 소액부터 바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터치식 기부 단말기를 도입하는 것이 네. 참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기부 방식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데 네. 우리들 생활 전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 사업 또한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네. 정말 그 기부할 때도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부담 갖지 않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꿈찾기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스님? 예. 청소년 꿈찾기 의지 나눔이 또 지난 3월 말에 6기 입학식을 이제 개최하는데 아주 성황리에 이어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스님? 청소년 내 꿈찾기 의지 나눔 사업은 그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서 꿈을 갖지 못하고 꿈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전문 직업군의 봉사자들과 함께 만나게 함으로 해서 경험을 쌓고 또 능력과 적성을 가름하고 네. 해서 스스로 제 꿈을 찾아가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예. 참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2008년 출범 이래 제과방사, 승마관리사, 바리스타,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 직종의 봉사자들이 재능 나눔에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네. 경험을 나누는 직업군 봉사자로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스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 스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불교 복지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처님께서도 자애경이라는 경 말씀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기를 기원하노라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네. 즉 이고등락 고통을 버리고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행복이며 이 행복은 모든 존재의 미덕이며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행복의 사회적 보편화가 바로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보편화는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겠는데요. 네. 우리 존재는 영기적인 체계로 이루어진 존재 아닙니까? 네, 네. 그런 바른 인식에 따른 실천적 의지가 바로 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자로서 부처님의 유연무연 대비 사상을 실천하는 신행이며 또 수행이 바로 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스님 이제 앞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상임이사로서 이제 계속 또 임기 동안 여러 많은 일들을 또 이끌고 나가셔야 될 텐데 앞으로 복지재단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근자의 어느 복지사가 업무 과다 부담으로 자살하는 그런 사회적 충격을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일방적으로 헌신적인 봉사나 업무는 숭고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네. 복지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 이타가 동시에 구현될 때 복지가 발전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재단에 근무하는 종사자 직원들에게 스스로 긍지를 느끼고 삶의 활력을 찾아서 이타의 길이 더 활기차고 뿌듯한 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심리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재단 식구들과 함께 많은 대화 소통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 네. 또 한 주 또 하루 시작하는 기점에서 참선이나 명상 그리고 발언 등을 생활화시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또 각 시설에도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행사를 여셨나 봐요. 지난 2월에요, 스님. 9988 백수연을 열어서 예. 조계종 자원봉사단을 또 격려하기도 하셨잖아요. 예. 이 조계종 자원봉사단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자원봉사자들은 소외된 이웃들을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말 그대로 자원해서 활동하는 그런 봉사자님들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을 다소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재단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예. 조계종 봉사단은 7순 8순에 이르기까지 오래도록 나눔의 실천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눈 가운데 2개의 눈을 지니시고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손 가운데 2개의 손길을 지니시면서 관세음보살님 화신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또 본 재단에서는 직할 봉사단이 5천여 명에 달하는 직할 봉사단이 계시고 각 지역 교구원사 자원봉사단 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의 150여 곳의 복지관 내지는 병원 등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 봉사에는 단순히 누구나 노력을 하면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노력 봉사가 있는데요. 네. 노력 봉사로서는 간병, 목욕, 예. 그리고 배식, 미용 등이 있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전문 봉사 활동을 수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은 발 마사지, 염불, 호스피스 등 다양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이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자원봉사님들께서 열심히 또 이렇게 봉사한 실적이 아주 좋아서 네. 그래서 크게는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시기도 했고요. 와. 또 보건복지부 장관상, 행안부 장관상, 서울시 자원봉사상 네.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하면서 불교복지 저력을 대내적으로 네. 잘 알려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 재단에서는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열심히 시행하고 있고 좀 더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의 나눔의 실천을 네. 활성화하고 더 전문성을 지닐 것인가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우주상 보시를 실천하는 자원봉사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만 있고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동참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 봉사단이 아니라도 예. 일반 아까 노력봉사, 예. 노력봉사를 누구든지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고 또 전문적인 또 기술이나 전문적인 능력이 각별하신 분은 또 전문 봉사가 또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물품 기증 그런 봉사도 가능하고요. 네. 예, 방법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사회복지재단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게 궁금해지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과연 어떤 발언으로 이렇게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해지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적 성향을 생내적으로 타고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 때부터 인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남다른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살이라고 하는 건 투쟁의 연속이구나. 투쟁의 연속을 벗어나는 길은 어떤 삶의 길이 있을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왔죠. 예. 그렇다면은 투쟁의 길을 벗어나는 길에는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인데 그 길은 바로 종교의 길을 걷는 길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교를 천착하면서 방황하다가 이내 궁극에는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합리적이고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하게 됐지요. 벌써 19살에 출가해 3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렇게 출가수행자의 길이 또 가끔씩은 힘들게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마음에 이렇게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예,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감옥에 갇힌 자는 나올 날이 있지만 가족에 갇힌 자는 나올 날이 없도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우리 출가자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한 초바신 자경문에 보면 하래 사치는 법계 평등이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애착을 끊고 가족을 이루지 않는 것은 모든 것에 마음을 평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공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출가 생활 중에 고민과 갈등도 많지만은 평등한 마음을 지니는 게는 네. 출가자 생활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공감이 크고 그런 마음을 늘 되잡으면서 지금의 세월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예. 아니, 이렇게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 사회복지재단에서만 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스님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으세요. 스님께서 그 시집 그대 꽃으로라는 그 시집으로 또 시인에 또 이렇게 등단을 하기도 하셨는데, 복지뿐만이 아니고 뭐 선문학회라든지 산사음악회 등 불교 문학 발전을 위해 정말 여러 방면으로 많은 활동들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거기다 또 제가 놀라웠던 게 무술 실력 또한 굉장히 수준급이시라고 들었거든요. 예. 아니,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예, 현대사회는 복지와 문화가 융합되는 통섭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시와 음악 등 다양한 문화 매체를 통해 대중들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찰 고유의 정서를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찰에서 일반 대중과 소통하는 예. 그 산사음악회도 근 16년 동안 해왔면서 예. 효시적인 역할을 하고 왔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또 시를 쓰곤 하는데 네. 이러한 작업이 비단 특별한 작업이 아니고 일상이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 즉 시라고 했거든요. 네. 옛날 큰 스님들께서도 선과 시는 일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사의 승려 시인들이 시를 짓고 하는 것은 일상사이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은 여러 가지 운동 문화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스님으로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 소림무공이라는 것이 사찰 무공이기 때문에 예. 적합하다는 생각을 해서 한 5, 6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술 막 이런 거는요, 좀 체격도 더 이렇게 건장한 분들이 하시고 목소리도 더 이렇게 크고 우렁찬 분들이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예, 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지 상대를 극복한다는 것은 우리 불도 입장에서 보면 네. 사도에 준하는 행위거든요. 음. 어제 약한 나를 오늘의 강한 나로 극복하는 게, 이것이 진정한 무술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스님, 우리 불자들에게요, 자비와 나눔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그것들이 모이면 세상을 능히 바뀔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저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는 더욱 노력하고 정진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저희 재단과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바쁘실 텐데 저희 불교TV 찾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비로운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상. 원경 스님이 이끄는 사회복지재단이 꿈꾸는 불국토가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작은 나눔으로 큰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아름다운 원력에 동참을 하는 작은 손길이 되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저희 불교TV 열린마당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